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아재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대화는 일본 사람들의 SNS 하는 특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공유하려고 해요. 예, 이건 상당히 검증된, 제 스스로가 검증을 해본 그런 일본 사람들의 SNS를 하는 특징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SNS로 하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뜨고 있는 인스타그램, 뭐 한국에서는 카스토리 이런 것 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SNS에 배우자라든지 혹은 자녀 혹은 연인들의 사진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SNS를 봐서는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싱글인지 아닌지,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애엄마인지 애아빠인지, 이런 거를 알기가 거의 힘들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걸 제가 왜 검증을 해봤냐면요. 사실은 이 아내의 페이스북 때문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굉장히 심하게 다툰 기억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때문에. 그리고 저 아내랑요, 결혼 전에 상당히 심하게 다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반일 감정 혹은 문화 차이 뭐 이런 것들에서 싸우게 되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일본 여자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우리 아내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고, 제가 막 일방적으로 아내를 쫓아다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애할 때는 제가 뻔질나게 일본에 계속 매주 거의 뭐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 아내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지금도 페이스북과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위챗, 그리고 한국 사람들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요 세 가지 SNS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는 지금도 하지 않아요. 어찌 됐건 그 당시에도 제가 페이스북과 카스토리를 SNS로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아내 사진이 저의 페이스북에는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막 아내랑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순간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좀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런 심리적으로 공감을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친이나 남친이 생기면 막 숨기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 이미 임자가 생겼어, 뭐 너도 임자 있는 몸이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페이스북이나 제 카카오 스토리에는 혹시 들어와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저희 아내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랑 놀고 데이트하는 게 너무 재밌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가장 즐거워서 많이 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내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고, 아내의 페이스북에 나와의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는지, 아내도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아내 페이스북 보게 되죠. 그런데 오 마이 갓, 정말 충격을 먹었고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던 건 저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아내에게 엄청 컴플레인했죠. 너는 사랑하는 너의 남친의 사진이 어떻게 너의 SNS 하나도 한 장도 안 보이느냐라고 했더니만, 아내의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일본 사람들은 가족이라든지 애인, 배우자, 자녀 사진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왜?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페이스북에는요 70% 이상이 외국인들이에요. 유러피언, 뭐 차이니스, 뭐 한국 사람도 있지만 일본 사람, 뭐 필리피노, 뭐 많은 아메리칸, 얼마나 엄청난 많은, 하여튼 뭐 국제 친구들이 막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페이스북 하는 걸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막 애인 사진 올리게 되고, 자녀 낳게 되면 자녀가 너무 예쁘니까 막 아이들 커가는 걸 올리게 되고, 뭐 이렇게 자녀가 뭔가 또 잘한 거 있으면 또 칭찬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은큼한 거 아니냐, 아니 왜 너네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정말 너네들 말도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 페이스북에 있는 일본인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또 친구들 중에 페이스북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막 일본 사람들 뒤져가지고 스크롤 해가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보니까 세상에나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애인이나 자녀, 배우자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뭐가 프라이버시하고 뭐가 그렇게 프라이빗한 거냐, 막 이게 또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페이스북에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연애하기 전에, 저를 알기 전에 아내가 그 당시에 동경에서 자취를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아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예, 그게 이제 저랑 연애할 때 그 집인데, 이사를 막 가서 아내는 이제 좋은 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집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심지어 자기 침실과 자기 침대 사진까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뭐 오늘 이사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여주면서, 야 너 봐라, 이게 프라이버시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너는 여자가 돼서 자취하는 여자애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네 집, 너가 또 자취한다는 것도 알리고 너의 하다못해 침실에 침대까지 찍어서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여자친구를 쏴붙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어떠냐, 내가 주소를 올린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거 올린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우리 집 찍어서 이사해서 기분 좋아서 올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이제 막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좀 유치하지만, 아내와 이제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때 여자친구를 태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자동으로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사진이 똑같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제 여자친구 그 페이스북에 저의 사진이 막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의 여자친구한테, 지금의 아내한테 약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수컷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얘는 남친이 있는 애니까 건들지 마, 이런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해서 막 올리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올린 그런 사진에는 좋아요라든지 뭐 댓글 이런 게 엄청 달리는데, 제가 태그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된 사진에는 정말 썰렁하리만큼 좋아요나 댓글이 없는 거예요. 와, 그것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신기하고. 예. 저도 종종 제 친구랑 같이 있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태그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저도 모르게 그런 사진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제 페이스북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요. 예. 저랑 있는 그런 순간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올린 거고, 또 제이 너도 봐라, 난 너랑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 이런 것도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태그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저도 좋아요, 구독이래, 죄송합니다. 노려져 걸려갖고 좋아요랑 댓글을 막 써줬단 말이에요. 예, 구독 좀 눌러주세요. 어찌됐건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신기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태그를 막 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대파 싸우면서, 나는 앞으로 너의 페이스북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페이스북에 오빠의 사진이, 남친의 사진이 하나도 자발적으로 올린 것도 없는 이런 페이스북 정말 보고 싶지 않다. 네 페이스북이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승질을 냈더니,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즐겨왔던 페이스북을 한순간에 전부 다 싹 딜릿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내의 말, 그 당시 여자친구 말, 오빠가 이 나의 페이스북을 싫어하고 나의 페이스북이 오빠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오빠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딱 지우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아내는 거의 페이스북 안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아내 인스타에는 저의 사진이 한 장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 연인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현재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연애를 막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연애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상대방이 저와 여자친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화내지 마시고 그걸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 전 지금도 은큼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유를 모르지만 그냥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인들은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사진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SNS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떤 싱글인지 아닌지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제 제2역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요. 제가 이제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구독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 소신껏 영상을 올리자라고 했지만 초심이 그랬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뭐 아재니 뭐 이거 상관없이 이게 구독자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해주세요 이런 거 말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구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초보 유튜버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과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었다면요 잊어먹지 마시고 구독 또 좋아요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나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국제화제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